6단계 서브디비전 서피스 모디파이어 적용하기. 적용하기에 앞서 결과를 잘 관찰하기 위해 두 가지의 사전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첫째, 레퍼런스 오브젝트를 뷰포트에서 잠시 감추어 둡니다. 이를 위해 아웃라이너에서 레퍼런스 오브젝트의 감추기 버튼을 클릭하여 눈이 감긴 모습으로 변하게 합니다. 그 결과 뷰포트에서 감춰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보이게 하려면 감추기 버튼을 다시 클릭하여 눈이 떠진 모습으로 변하게 하면 됩니다. 둘째, 적용된 결과가 잘 보이도록 뷰를 조정하여 스크류 모디파이어로 만들어진 사과의 윤곽선 부분을 확대합니다. 이제 본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프로퍼티즈 에디터의 모디파이어즈 탭을 선택합니다. 이어서 애드 모디파이어 버튼을 클릭한 후 제너레이트 메뉴에서 서브디비전 서피스를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그 결과 먼저 만들어진 회전체의 윤곽선이 부드럽게 변하면서 메쉬가 고해상도의 부드러운 메쉬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서브디비전 서피스 모디파이어 패널을 보기 위해 프로퍼티즈 에디터에서 마우스 휠 버튼을 드래그하여 아래쪽에 숨겨진 패널을 위로 끌어올립니다. 이와 같이 서브디비전 서피스 모디파이어는 메쉬에 실제로 면을 추가하여 고해상도의 부드러운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새로 만들어진 이 부드러운 메쉬가 사과의 실제 형태가 되고 바깥에 있는 기존의 저해상도 단면 윤곽선은 그 사과의 형태를 조종하고 변경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바깥 단면 윤곽선의 정점 간격과 안쪽 메쉬의 곡률을 비교해보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곡률의 변화가 큰 부분에서 정점의 간격을 좁게 했으므로 곡률 형태가 부드럽게 잘 만들어졌고 모서리 부분에서는 정점의 간격을 매우 좁게 했기 때문에 모서리 모양이 잘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브디비전 서피스 모디파이어 옵션 중에 레벨스 뷰포트는 3D 뷰상에서 보여지는 메쉬의 분할 횟수를 지정하고 렌더는 렌더링할 때 적용되는 분할 횟수를 지정합니다. 기본 값은 레벨스 뷰포트가 1이고 렌더가 2입니다. 3D 뷰에서도 렌더링할 때의 정밀도로 메쉬를 관찰하고 싶다면 레벨스 뷰포트 값을 렌더 값과 같아지도록 높여주면 됩니다. 그러나 값이 높을수록 작업 과정에서 3D 뷰의 반응 속도는 그만큼 느려지게 됩니다. 서브디비전 서피스의 분할 방식을 사각면을 예로 들어 설명할 경우 값이 1이면 가로와 세로의 엣지가 각각 한 번씩 분할되어 한 개의 면이 4개로 분할됩니다. 그리고 값이 2이면 같은 방식으로 두 번씩 분할되어 한 개의 면이 16개로 늘어납니다. 즉 값이 2씩 증가할 때마다 면의 개수가 4배씩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렌더링 시간이 그만큼 길어지고 뷰포트의 움직임이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높은 값을 피하고 작업에 필요한 정도의 적당한 값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6단계 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7단계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7단계 사과의 세부 형태 다듬기. 현재 사과는 단면 윤곽선과 그 윤곽선에 스크류 모디파이어를 적용하여 만들어진 회전체와 그 회전체에 서브디비전 서피스를 적용하여 만들어진 부드러운 메쉬의 3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작업 과정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각 과정별로 수정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단면 윤곽선을 이용한 수정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감추었던 레퍼런스 이미지를 다시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뷰포트 쉐이딩을 와이어프레임으로 변경합니다. 이어서 단면 윤곽선의 정점 간격을 세부적으로 조정합니다. 뷰포트 쉐이딩은 필요에 따라 와이어프레임과 솔리드를 오가며 작업합니다. 이때 단면 윤곽선에 어떤 정점을 삭제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해당 정점을 선택한 후 X키를 클릭합니다. 그 결과 딜리트 메뉴 창이 뜨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버티시즈 메뉴가 아닌 디졸브 버티시즈 메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점만 지워지고 엣지가 보존됩니다. 반대로 정점을 추가하려면 추가하기 원하는 지점에 두 정점을 선택한 후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여 메뉴 창을 띄우고 위쪽에 있는 서브디바이드를 선택합니다. 그 결과 선택한 두 정점 사이에 새로운 정점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추가되는 정점의 개수를 증가시키려면 옵션 창을 열고 넘버 오브 커트 값을 증가시키면 됩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정점을 삭제하는 기능만 사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브디비전 서피스 메쉬의 윤곽이 참조 이미지와 일치하도록 정점 위치를 조정합니다. 와이어프레임과 솔리드 뷰포트 쉐이딩 사이를 전환하는 단축키는 Shift Z입니다.
여기까지 단면 윤곽선을 사용하여 사과의 모양을 다듬어 주었습니다. 팁 1. 마우스 버튼의 기본 기능. 이쯤에서 간단하지만 유용한 팁이 되는 각 마우스 버튼의 기본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마우스 버튼은 물체를 선택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마우스 버튼 또는 휠 버튼은 3D 뷰를 조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은 현재 작업 환경에 맞는 메뉴 창을 띄워줍니다. 그리고 각 버튼의 몇몇 키를 조합하여 세부적인 기능을 구현합니다.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각 마우스 버튼의 기본 기능입니다. 정리하자면 왼쪽 버튼은 물체 선택, 가운데 버튼은 뷰 조정, 오른쪽 버튼은 메뉴 선택입니다. 이제 스크류 모디파이어로 만들어진 메쉬를 사용하여 사과의 전체적인 세부 형태를 다듬을 차례입니다. 현재 단면 윤곽선 엣지에 스크류 모디파이어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회전체는 엄밀하게 말하자면 아직 메쉬가 아닌 중간 단계의 결과물입니다. 이 회전체 결과물을 실제 메쉬로 바꿔주기 위해 탭키를 이용하여 오브젝트 모드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스크류 모디파이어 패널 헤더에 있는 메뉴 버튼을 클릭하여 나타나는 메뉴들 중에 어플라이를 선택합니다. 그 결과 스크류 모디파이어 회전체가 실제 메쉬로 바뀌면서 스크류 모디파이어는 사라지고 सब디비전 서피스 모디파이어만 남게 됩니다. 이때 단면 윤곽선도 바뀐 메쉬에 통합되면서 함께 사라집니다. 이어서 사과의 세부 모양 다듬기를 위해 다시 탭키를 이용하여 에디트 모드로 전환합니다. 그 결과 두 겹의 메쉬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바깥의 와이어프레임 쉐이딩으로 보이는 물체가 방금 스크류 모디파이어 회전체에서 바뀐 메쉬이고, 안쪽의 솔리드 쉐이딩으로 보이는 부드러운 물체가 이 바깥 메쉬의 सब디비전 서피스 모디파이어를 적용하여 만들어진 실제 렌더링될 사과입니다. 두 물체 사이의 관계는 바깥 메쉬를 이용하여 안쪽 물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깥 메쉬의 정점을 선택하여 움직여보면 그에 따라 안쪽의 최종 모델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바깥 메쉬를 통해 안쪽 물체를 수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전 단계에서는 단면 윤곽선만으로 안쪽의 최종 모델을 수정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단면 윤곽선으로 만든 회전체 메쉬 전체를 이용하여 최종 모델을 더욱 섬세하게 수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 단계에서는 메쉬의 형태를 수정할 때 부드럽게 변형시켜주는 프로포셔널 에디팅 방식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3D 뷰 헤더에 있는 프로포셔널 에디팅 버튼을 클릭하여 활성화시킵니다. 단축키는 5입니다. 작업의 편의를 위해 아웃라이너 에디터에서 감추기 버튼을 클릭하여 참조 이미지도 감춰줍니다. 이어서 사과의 전체적인 모양을 변형하기 위해 넘패드 7을 클릭하여 뷰를 작업하기 편한 탑 뷰로 변경시킵니다. 그리고 원하는 부분의 정점을 선택한 후 이동 단축키 G를 눌러 변형하기 원하는 위치로 이동합니다. 이때 마우스 휠 버튼을 위아래로 드래그하여 프로포셔널 에디팅이 적용되는 영역을 표시하는 서클의 크기를 적당히 조정합니다. 예제에서는 3곳 정도의 형태를 변형시켰습니다. 참고로 프로포셔널 에디팅이 적용되는 영역을 수치로 조정하려면 3D 뷰 헤더에 프로포셔널 에디팅 폴업 버튼을 클릭하여 뜨는 옵션 창에서 프로포셔널 사이즈 값을 변경하면 됩니다. 깔끔하게 결과를 관찰하기 위해 오브젝트 모드로 전환하였다가 다시 작업을 위해 에디트 모드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사과의 위쪽과 아래쪽 부분도 같은 방식으로 각각 3곳 정도에서 형태를 변형시켜줍니다. 이때는 좀 더 섬세한 작업이기 때문에 서클의 크기를 그만큼 작게 줄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가장 섬세하면서도 손이 많이 가는 사과 아래쪽 중앙의 돌출 부분을 작업해 보겠습니다. 뷰를 조정한 후 감춰진 메쉬 구조가 잘 보일 수 있도록 सब디비전 서피스 모디파이어의 헤드에 있는 에디트 모드 버튼을 꺼줍니다. 그리고 작업할 부분만 선택하기 위해
정중앙의 정점을 선택한 후 컨트롤 넘패드 플러스 단축키를 반복적으로 클릭하여 선택 영역을 확장합니다. 원하는 만큼 선택이 끝났으면 Shift H키를 클릭하여 선택된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를 감춥니다. 이렇게 하면 메시의 일부분에 집중해서 수정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끈 에디트 모드 버튼을 다시 켜서 최종 작업 결과가 잘 보이게 합니다. 이어서 여기서도 앞서 작업한 방식대로 3곳 정도의 형태를 변형시킵니다. 이때는 아주 작은 부분을 수정하기 때문에 서클의 크기를 그만큼 작게 조정해야 합니다. 작업이 끝났으면 단축키 Alt H를 클릭하여 감추어둔 부분을 다시 보이게 합니다. 이상으로 7단계를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8단계를 진행하겠습니다. 8단계 사과 꼭지 모델링하기. 단축키 넘패드 2를 클릭하여 뷰를 정면으로 바꿔줍니다. 아웃라이너 에디터에서 이전에 숨겨뒀던 참조 이미지를 다시 보이게 합니다. 작업의 편의를 위해 사과는 감추어둡니다. 작업 환경이 오브젝트 모드인지 확인합니다. 오브젝트 모드에서 Shift A키를 클릭하여 애드 메뉴 창을 띄운 후 메쉬 하위에 서클을 선택합니다. 애드 메뉴는 블렌더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본 물체를 장면에 추가하는 데 이용합니다. 옵션 창에서 버티시즈를 6으로 바꾸어 육각형이 되게 하고 라디우스를 0.5로 줍니다. 아웃라이너 에디터에서 서클을 더블 클릭하여 이름을 적당히 변경합니다. 여기서는 애플탑으로 주었습니다. 위치를 참조 이미지의 사과 꼭지가 시작하는 부분으로 이동시키고 세부 모델링을 위해 다시 탭키를 클릭하여 에디트 모드로 전환합니다. 이전에 켜두었던 프로포셔널 에디팅 버튼은 다시 꺼줍니다. 육각형 정점이 모두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는 방식으로 참조 이미지를 따라 사과 꼭지의 대략적인 형태를 만듭니다. 단축키 컨트롤 R을 클릭하여 루프 컷 앤 슬라이드 툴로 아래쪽은 각이 지도록 엣지를 한 줄 추가하고 위쪽은 정교한 작업을 위해 엣지를 여러 줄 추가합니다. 넘버 오브 컷 값을 증가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서브디비전 서피스 모디파이어를 적용하여 형태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옵션 값은 사과와 같게 합니다. 다시 탭키를 클릭하여 오브젝트 모드로 전환한 후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뜨는 메뉴 창에서 쉐이드 스무스를 선택하여 표면 음영도 부드럽게 보이게 합니다. 다시 에디트 모드로 돌아와서 원하는 곳의 정점들을 선택하고 이동, 회전, 스케일 등의 기능으로 세부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작업 중간중간에 감추어둔 사과를 다시 보이게 해서 꼭지의 느낌이 원하는 대로 나왔는지 체크합니다. Alt 왼쪽 마우스 버튼 클릭으로 꼭지의 끝부분 정점들을 선택한 후
단축키 F를 클릭하여 면으로 채워줍니다. 그리고 단축키 I를 클릭하여 인셋 페이시스 툴로 꼭지 윗면에 필요한 만큼 엣지를 추가하고 수정 작업을 진행합니다. (3D) 뷰포트 헤더의 메뉴 중에 메쉬 하위의 나이프 토폴로지 툴을 이용하여 꼭지 위쪽 중앙에 있는 육각면을 안정적인 사각형으로 분할해줍니다. 이제 세부 모델링이 끝났으면 오브젝트 모드에서 꼭지의 방향을 수직축 기준으로 적당히 회전하여 자연스러움을 더해줍니다. 이상으로 사과와 꼭지의 모델링이 끝났습니다. 이 단계에서 장면을 저장해줍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UV 맵 작업을 들어가기에 앞서 모델링된 사과의 데이터에 오류가 없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데이터 점검은 눈에 보이는 작업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모델링 단계에서 데이터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그 이후 단계의 작업에서 크고 작은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